여러분, 유튜버 이과장님이 제작하고 있는 웹드라마 조조소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중소기업의 현실과 일상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한 드라마인데요. 저도 진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에피소드 15를 보면 정승 네트워크 회사의 2인자였던 백 차장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을 빼내서 자기 회사를 차리러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거래처를 빼가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를 차리면 기존 회사한테 엄청난 타격이 갈 텐데, 그러면 법적으로 이 백 차장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백 차장을 말릴 수 있는 무기,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경업금지 의무라는 게 M&A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M&A가 아닌 사장님이랑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업금지 의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곤변입니다. 근로자한테 발생하는 경업금지 의무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약을 하자면 근로자가 재직 중 및 퇴사한 후 언제까지 어느 범위 내에서 이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에서 배운 그 업계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버리거나 스스로 창업을 해버리면 근로자한테 열심히 가르쳐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근로자한테 이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할까요? 먼저 법에서는 근로자한테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97조는 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의무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들한테는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업금지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면 왜 경업금지 의무란 말이 있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법적인 의무는 없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 경업금지 의무를 쓰는 경우가 많고, 개별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도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이런 경업금지 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든 사장님이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경업금지 의무가 계약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 의무를 지켜야 되고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면 안 된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평생 동종업계 절대 가면 안 됨, 아무튼 안 됨, 진짜? 와, 됐네 이라고 적혀 있으면 근로자는 진짜 평생 동종업계 이직을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근로자는 사실상 이직을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실제로 대법원은 이 경업금지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 이직 등을 금지해야 되는 범위를 무한정 인정하고 있진 않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금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한 중요한 권리니까요. 그러면 경업금지 의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볼까요? 일단 가장 큰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될 것은 역시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퇴사를 하게 된 이유나 해당 업종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통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자문을 드릴 때 경업금지 의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업무의 범위는 동종 또는 유사업종입니다. 이건 경업금지 의무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죠? 다음으로 지역적인 범위입니다. 통상 근무한 해당 시도 및 인근 시도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면 경기도 정도까지는 포함하는 거죠. 다만 이때 인터넷 쇼핑몰처럼 전국적인 온라인 영업이 메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전국적인 범위로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지 기간인데요. 통상 근무 기간 중을 포함해서 퇴사 후에도 1, 2년 정도를 걸어두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직업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 직원이 1년 정도 동종업계에서 일을 못한다면 회사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좀 안심이 되겠죠.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대해서 근무한 시도 및 인근 시도, 만약에 온라인 영업이 메인인 경우에는 전국적인 범위로까지,
근무기간 및 퇴사 후 1, 2년 정도까지는 경업금지 의무를 걸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근로자한테 의무가 있다고 친다면 근로자가 만약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장님은 그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직 또는 창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금지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그 직원이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만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애초에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회사에 얼마의 손해를 배상한다 라고 배상액을 미리 기재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적어두면 나중에 그 금액만큼 딱 바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근로자한테 발생하는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 과장님의 조조서를 보면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사장님의 뭐 계약서? 그런 건 믿음으로 가는 거지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나중에 백차장과 사장님 관계에서는 사장님한테 오히려 독이 돼버린 거죠. 정승네트워크 정필돈 사장님, 다음부턴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참, 만약에 근로자한테 경업금지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빼내거나 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면 각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의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가 없다고 해서 신나게 회사 지식 재산들 막 빼내다가는 바로 철컹철컹 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면이었습니다.